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 컨설턴트 역량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죠. 우리 컨설턴트 역량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그 컨설팅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동안에 공부할 때 우리 컨설턴트의 그 역량 모델의 세 가지 핵심 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비즈니스 역량, 두 번째가 비즈니스 역량을 그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적 역량, 그리고 이걸 우리 행동과 가치 측면에서 이걸 보완해주는 그 행동 가치 역량 세 가지를 핵심적인 역량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그 고객의 문제와 연결하는 그 스킬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 해결 스킬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컨설턴트 역량 모델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역량 모델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 그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 경험 요소들을 결합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가장 최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요소들을 잘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다양한 지식 요소들을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는 소위 브릿지, 그런 지식을 방법론 지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면 그 여러분 역량을 한 단계 레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컨설팅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컨설팅 방법론의 그 이론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게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 경험 요소들을 중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을 뭡니까? 연결시켜주는 브릿지로서 이런 지식이 방법론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론 지식이란 게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하는 구조 모델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부를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컨설팅 방법론의 구체적인 그 방법론 지식의 유형들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학습 목표는요, 그 컨설팅 방법론의 구체적인 정의, 방법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와 그 구조 모델, 그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컨설팅 방법론의 구체적인 유형, 어떠한 유형이 있고 그 드러내는 모습, 이것은 어떤 양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설팅 방법론의 그 기본적인 이론적 구조 모델과 그 다음에 유형 양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방법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컨설팅 방법론의 구조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방법론이란 과연 뭐고, 그 정의가 어떻고, 그 정의에 부합한 방법론 구조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방법론하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그 많이 듣는 얘기가 방법론을 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뭐 통계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사 통계 방법론, 그렇죠? 경제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경제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론, 이런 얘기들을 그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방법론이라는 게 그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우리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방법론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합리적 과학, 진리라는 목적에 도달하려면 합리적 과학적으로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학에서의 합리적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그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현실적 수단들, 이걸 합리적으로 연결해서 뭡니까?
질의에 달성하는 이러한 수단,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학 분야에서는 그 방법론을 많이 활용을 하죠. 왜 그러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떤 정책의 목적을 그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그 현상들,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 정책 목적이나 그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그런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쓰는데 사회과학에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연구 논문을 쓸 때도 그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진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씁니까? 그 가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 선행 연구를 여러분들께서 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선행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가설이 나오게 된 이론 모델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고 그 이론 모델에 따라서 변수들 간의 원인과 결과,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통계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문지나 다양한 그 설문지를 통해서 다양한 그 가설 검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과학에서는 그러한 특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쓰게 되는데 사회과학에서 쓰는 방법이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통계적인 양적 조사 방법론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계적으로 조사하기 어렵고 그 조직 현상에 들어가서 그 구체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방법론을 사회과학에서도 쓰고 있고 우리 자연과학에서도 다양한 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원인이 어떤 물질들을 결합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드러내는 이런 실험실에서의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이런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상들, 수단들을 연결하는 이러한 뭡니까? 수단과 도구 선택에 관한 이러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컨설팅에 있어서 방법론이 뭘까 하는 걸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컨설팅이란 뭡니까? 컨설팅은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도구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 방법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컨설팅 공부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우리 컨설팅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일반 전문 지식, 분야별 전문 지식은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고객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우리 고객들보다 더 지식을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키핑을 하면서 고객의 문제와 관련돼서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컨설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런 내 전문 지식이 중심이 아니고 고객의 문제 해결이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객의 문제 해결. 근데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고객들이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도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에는 각종 법과 제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요소들 중에서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뭡니까? 골라내가지고 그걸 문제 해결과 연결시켜야 뭐가 되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 해결이 목적인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양한 지식 요소라든지 다양한 경험 요소라든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요소라든지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에 우리 지식과 경험과 제도나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낸 뭐가 있어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도구들을 또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게 뭡니까? 컨설팅에서 고객의 문제 해결을 통한 고객의 이윤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도구들을 뭡니까? 연결시켜서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뭡니까? 수단이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에서는 그동안에 이러한 컨설팅 방법, 컨설팅 도구, 컨설팅 툴, 컨설팅 툴킷, 기법, 테크닉 이러한 용어들로 우리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적 요소들, 경험적 요소들, 도구적 요소들, 제도적 요소들을 연결하는 이 종합적인 도구들, 수단들을 모아서 뭐라 하겠냐면은 컨설팅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지식 공급 요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제도라든지 그동안 개발된 방법이나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고객의 문제 해결 수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뭡니까? 방법론 하나라도 그 도구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고 도구를 잘 연결시켜서 지식을 연결시켜서 해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 시스템적으로 연결해 놓은 절차와 도구들의 체계다. 이렇게 방법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여러분들께 그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고객들은 어떤 현실에 부딪히고 있어요? 항상 우리 컨설턴트 고객들은 자기들 문제를 해결을,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도 끊임없이 문제 해결이라는 그러한 요구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은 특히 또 문제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우리 기업을 변신시켜서 할 때 어떻게 돼요? 기업이라는 것은 생존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뭡니까? 우리 문제 해결을 필요한 그런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요, 각 부문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고 있냐면은 이론과 원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학과에서 과거에 우리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행정학과나 이런 학과에서는 그 학문과 관련된 이론과 원칙을 공부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론과 원칙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내가 특정 전공 공부를 했다고 해서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당장 그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써먹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쉽지 않다는 얘기죠. 지식은 있지만 우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요, 우리 공과대학 같은 데 말이죠. 이런 데는 뭘 배웁니까? 주로 기술과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술과 정보를 공부하더라도 물론 우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내가 기술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뭐 그건 일부의 지식으로서 써먹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다양한 우리 행정학과나 관련 뭐 법률이나 세무나 재무 이런 법과 제도하는 이런 학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공부를 할지라도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정 전문 지식으로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이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이 지식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다양한 지식 요소들 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들을 골라낼 수 있는 지식 이게 필요하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방법론 지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방법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다양한 지식 요소들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지식 요소들을 결합해 가지고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컨설팅 방법론은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 요소들을 뭡니까? 연계하는 브릿지, 이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론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방법론 지식은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목적이 있어야 어때요? 그 목적에 맞는 뭔가 브릿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어때요? 그 목적을 정했으면 목적에 도달하면 뭐가 필요해요? 항상 프로시저,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한강을 넘으려면 어떻게 돼요? 한강을 넘으면 다리를 건너거나 어떻게 돼요? 헤엄을 치거나 응? 배를 타고 가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응?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가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컨설팅 방법론의 구조 두 번째는 프로시저가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강을 넘어가려면 뭡니까? 다리를 건너는 프로세스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구가. 다리를 건너려면 거기에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그렇죠? 뛰어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 번째는 뭡니까? 각 절차에 필요한 도구들이 뭡니까? 방법론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강 다리를 빠른 시간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1시간 내에 30분 내에 건너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프로시저와 도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해요? 항상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한강을 내가 넘어갈 때 뭡니까? 배를 타고 넘어갈 때는 배를 타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의 노를 저어서 반대편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시스테매틱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를 저을 때 어떻게 돼요? 노를 저을 때 노를 뭡니까? 노젓는 방법을 배우죠, 여러분들. 로지컬하게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저는 방법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노를 젓지 않으면 노를 저어가지고 강물을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이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그 문제가 발생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적 요소들을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문제 해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이런 방법론 요소들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방법론 문제 해결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프로시저가 중요하고 그런 절차별로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선택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도구와 절차를 선택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적 요소들은 잘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로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방법론만 안다고 여러분이 뭡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하셨죠? 우리 컨설턴트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뭐가 필요하겠어요? 컴피턴스, 역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컨설턴트의 역량은 뭡니까? 일반 분야별 전문가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들도 이 방법론을 좀 제외하고 나면 일반 뭡니까? 분야별 전문가와 비슷한 뭐가 필요해요?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날리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컨설턴트는 이런 방법론 지식과 컨설턴트는 뭡니까? 또 분야별 또 기능별 지식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잘 활용해야 어떻습니까? 이 방법론을 우리 컨설턴트가 잘 활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은 뭐가 필요해요? 컨설턴트나 우리 분야별 전문가 모두가 뭐가 필요해요?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고객의 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스킬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다른 경쟁자보다 훨씬 테크닉이 우수해야 뭡니까?
고객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 유능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고객의 문제 해결 또는 내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열정적인 그런 태도, 열심인 태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은 그것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략적인 역량입니다. 우리 컨설턴트는 어때요? 고객의 문제 해결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숲 전체를 들여다보고 각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략적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전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뭘 한다고요? 우리 컨설턴트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설턴트는 이 방법론 지식을 잘 알고 이 요소들을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잘 알고 활용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 구조 모델의 5가지를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법론 5요소는 이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목적, 절차, 도구, 논리, 체계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5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문제에 접근해야 여러분들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론 요소들이라는 것은 모두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특정한 도구 하나만 있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문제에 따라서 고객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단순한 도구 하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당장 배고플 때 밥을 떠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숟가락만 있으면 떠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숟가락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일일이 고민해가지고 할 건 아니고 바로 숟가락만 있으면 밥을 떠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프로세스만 거치더라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 요소들이라는 것은 전부 모아서 방법론이 되는 수도 있고 문제 해결 방법이 되는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각 개별적인 도구나 절차만으로도 방법론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컨설턴트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역량을 그동안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NGS에서는 날리지, 스킬, 태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의 역량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있다고 그랬어. 크게 보면 비즈니스 역량, 기술적 역량, 가치 및 행동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좀 더 복잡하게 제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역량 모델이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법론 구조 모델에 있어서는 방법론이라는 핵심적인 중요한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 역량을 한쪽으로 뽑아 놓으니까 다른 한편으로 컨설턴트 역량 중에 핵심적인 요소들은 뭡니까? 우리 그 CMC 모델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역량, 기술적 역량, 가치 및 행동 역량 그 역량보다는 우리 전문가적 역량인 지식, 스킬, 태도 거기다가 말이죠. 우리 컨설턴트도 뭡니까? 이 방법론을 잘 쓰려면 어때요? 축구 선수가 뭡니까? 메시처럼 다른 선수보다 훨씬 뛰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테크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골을 넣을 때 말이죠. 똑같은 스킬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스킬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 스무스를 제치면서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턴트도 바로 그런 기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좀 더 강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컨설턴트는 어떻습니까? 고객의 문제 해결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기법이나 태도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숲을 보는 전략적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컨설턴트로서 전문가 역량 5가지 요소를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여러분들과 접근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 역량이라고 해서 CMC 역량 그것만이 최고 옳은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또 NC에서 얘기한 전문가의 3가지 역량만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역량을
종합적으로 가지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강조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 할 뿐이지 이 역량 자체는 어때요? 우리 컨설턴트가 이런 역량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뭡니까? 중요한 것이고 이 역량과 컨설팅 방법론을 잘 결합하는 능력이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 대단히 뛰어난 역량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첫 시간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컨설팅 방법론의 유형 및 양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